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6일 마감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 미국이 상승해서 그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였던 하루죠. 그래서 아침엔 상승했고 중간에 하락했다가 상승을 반복하는 정말 변동성이 엄청 큰 하루였다라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선물에서 외인들의 또 모습이 굉장히 중요했던 하루였고요. 또 하나는 현물에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지만 상승에 실패하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보는 상황이고요. 오늘 주도주가 또 뭐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하루였습니다. 요 근래 그 외인들의 선물 매도가 굉장히 컸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 상승했죠. 시장에 있는 많은 투자가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3월 19일부터 매수했던 물량이 11조 8천억 정도 됐었죠. 약 10개월 동안 매수해서 누적한 물량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단 6거래일 만에 3조 4천억, 5천억까지 매도하는 상황이 나왔죠. 그걸 가지고 뭐 익절하는 거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과거 사례로 본 미국이 외국인들의 선물을 이렇게 많이 짧은 시간에 매도한 적이나 짧은 시간에 매수한 적이 별로 없어요. 해도 한 1조 3, 4천억, 많아 1조 8천억이지 순식간에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외인이 가만히 있어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개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익절을 할 이유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이건 제가 볼 때 어떤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어저께 제가 두 가지로 아마 구분해 드렸는데, 첫 번째는 좋게 해석하면 환매수에서 주가를 날리고자 하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누른다? 근데 그거 하기에는 굳이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잖아요. 올려주는 수급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익절하면서 내 매도로 간다? 그럼 우리가 모르는 이슈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인들의 오늘 매도, 오늘 사실 7천억 정도까지 매도했다가 마지막에 5천원을 걷었어요. 그러나 누적으로 보면 약 6거래일 동안 얼마를 팔았냐면 3조를 팔았습니다. 3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얼마를 샀냐면 11조 8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약 4분의 1 정도를 단 6거래일 만에 청산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가 이유가 있겠죠. 오늘도 삼성전자 2% 빠졌는데 개미만 엄청 샀습니다. 또 현물을 보시면 외인하고 기관은 매도를 했는데 개인만 2주를 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오늘 2시 반 되면서 상방 들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근래 2시 반만 되면 주가가 날아갔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2시에 50분부터 약 10분 만에 1.5%가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2시 반쯤에 아마 많이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도 사실 2시 반쯤 됐을 때 지수가요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아, 오늘도 정말 또 강한가 했는데 마지막에 다 밀어냈죠. 이 밀어낸 게 누구냐? 개미입니다. 개미 선물 세력이 밀어냈어요. 현물사가 개미로 팔았어요. 개미과 기관이요. 외인은요 그냥 내려오는 건 좀 받아줘서 올랐어요. 이걸 보면서 아, 외인들도 더 이상 안 파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외인들은 일정 금액까지 왔다 갔다 할 상황이 됐습니다. 왜? 일단 누적 매도 3조 해놨잖아요. 근데 겁날 게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비차익에서 7천억 이상 매도가 나왔죠. 그럼 외인들도 정말 엄청나게 물량을 시장에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 오늘 밤에 뭐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모습은, 외인들의 특히 모습은 뭔가 알고 있는 재료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상당히 저는 하루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사실 오늘 지난번에 제가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제가 기술적 분석 3050 그쵸? 한번 얘기했고, 그 다음 3100대 200대 그 다음 3800 얘기하면서 3050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아침에 그 제가 전문가 방송을 하는 그 유료 회원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료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에는 제가 상승 종료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제가 아마 주가 하락할 때 하락 종료를 한번 얘기했는데 상승 종료를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때까지 여기쯤이면 돌파 어려운데 이러면 같이 종료 얘기는 잘 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종료 얘기를 했는데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제가 사실은요. 3050이 돌파가 되면 그거는 무한대 상승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돌파하지 못한다는 전제 조건이라면 3050은 우리가 돌파된다면 이거는 무효가 되는 거고, 돌파하지 못한다면 아마 여기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만약에 돌파가 됐다 하면 다시 3050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는 상방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아마 여러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3025, 27 될 때 제가 이제 카톡방에다가 다 글을 올려드렸어요. 상방 종료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는 지켜봐야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아까 선물에서의 외국인 선물. 아시겠지만 이 시장을 이끌어 올린 것은 개인이 현물을 밑에서 받아서 올렸다는 부분이 있었지만, 거기에 선물의 외국인의 매수가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됐고, 가만히 있어도 이익이 나는데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고, 익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개미들은 지금 그 예탁금이 65조가 있네 해가지고 막 모든 시장을 다 살 것 같이 생각하는데, 굳이 여기서 선물을 팔아서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가지고서 찔끔찔끔 올려서 주가는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갑자기 마음 변하고, 그럼 제가 현물은 사야 되는데 현물마저도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라는 생각도 일단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또 하나는 기술적 분석이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했던 코스피 월봉에서 아마 이런 거 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몇 년 동안 방송했으니까 이렇게 만들고 또 요거 가지고 이렇게 추세대에 가져가면 이 저점이 나와요. 그래서 또 다시 추세대 연장하고, 그렇죠? 또 연장하고, 또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연장하고 뭐 해가지고 812 정도까지도 넉넉하게 봤는데 다 돌파돼 버렸잖아요. 이거 인정했죠.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한테 이제 기술적 분석상에서 월봉이 돌파돼서 사실 저도 굉장히 멘붕이 왔던 상황이었어요. 이 월봉이 돌파가 되니까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를 무료로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데 어떤 연봉을 좀 보자 그래서 연봉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이제 다시 정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저도 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연봉을 보면 이렇게 차트가 그려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요 자리, 여기가 94년 1월 요 자리요. 자, 그다음 요 자리가 언제냐면은 2007년도 꼭지점.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연장선. 그러면 지난번에 이 자리는 어디였냐 하면 2007년부터 쭉 연장했을 때의 추세선이니까 소추세대와 대추세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의 돌파가 이 자리 3050을 돌파하면 이거는 그동안 만들었던 이 추세에 대한 모든 게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 3050이 넘어간다면 일단 상방은 완벽하게 열어있고, 못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일반적으로 여러분 주식을 할 때 이제 주봉에도 그런 게 있어요. 주봉도 하나 볼게요. 추세선으로 이렇게 그어보시면 후행 추세선에 걸렸고요. 캔들 추세선 한번 걸어봤습니다. 근데 다 똑같은 자리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3020 넘어가면서부터 저는 완전히 하방으로 굳히는.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은 하방 이렇게 스탑을 해놓고 그 돈을 상방으로 베팅했다가 다시 그거를 100포인트, 150포인트 먹고 그냥 싹 빼버려서 하방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단가를 다 낮춰버리는. 왜냐면 올라간 거에다가 곧버스 내려온 거 아니면 단가가 상당히 2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물량을 늘리는 전략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일봉에서도 보시면 이 후행 추세선을 보시면 여기 추세에서 돌파했다 다시 회귀하는 모습.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얘기하시면 월봉이 돌파가 됐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이지만, 사실은 제가 이때까지 시장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봉이든 월봉이든 주봉이든 연봉이든 어느 한 곳에서 저항이 나오면 그걸로 꼭지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월봉이 딱 통과가 되니까 저도 사실 굉장히 멘붕이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를 그려다 보니까 일봉하고 주봉하고 월봉에서 연봉에서 다 똑같은 자리를 가리키더라. 그렇다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눌렀다가 상승할 수 있잖아요. 예, 맞아요. 일봉은 됩니다. 이렇게 눌렀다가, 일봉은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다시 상승할 수 있어요. 또 주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눌렀다가 여기서 높이를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연봉은요? 그게 되나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월봉은 한두 달이고, 일봉은, 주봉도 한두 달이, 이렇게 몇 주 이렇게 움직였다 올라갈 수 있고, 일봉 며칠 빠졌다 올라갈 수 있지만, 연봉은 빠지면 몇 년이야. 그게 무슨 말이죠? 그냥 한 방에 돌파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 더 이상, 뒤로 돌아볼 필요 없다.
이거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저는 앞섰고 기술적으로도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또 수급까지도. 그러면 3050이 넘어가면 큰 상승을 열어야겠죠. 돌파하지 못하면 여기는 최종 상승 목표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제 조건 하나 깔아둔다면 3050이 돌파된다면 이 하방은 보시면 아예 안 됩니다. 왜? 이거는 과거에 수십 년 동안 만들었던 파동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파되면 순간 그때는 이제는 뭐 4천을 가든 5천을 가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자리가 되는 거죠. 3050 자체가. 지난번에 제가 뭐 1배수 1.5배수 계산해 줘갖고 3000 뭐 190 뭐 3290 뭐 이렇게 아마 3808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수준을 해서 높이로 계산했던 거고 추세로 계산해 보면 3050이 거의 막바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게 돌파가 된다면 이거는 굉장한 상승이 올 거다. 이건 확실하다. 2740하고는 또 다르다. 2740은 요 소추세에 대한 연장일 때 요 마지막에 남았다면 이게 돌파되면 끝나는 거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상방 종료라는 것을 해볼 만한 것이다. 왜? 일봉이나 주봉이나 월봉에서는 눌러서 우상향해서 올라갔으면 연봉은 눌러서 올라가려면 시간이 너무 걸린다. 그냥 뚫어야 된다. 네, 2021년도 이 연봉은 오래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못 뚫으면 이거는 끝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상방을 들고 계신 분들은 매매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원금 유지 매매, 내 돈을 지키는 매매 하시라. 이익만 가지고 하든지 원금만 가지고 하든지 이런 식 매매를 하시는 게 제일 좋겠고, 하방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3050 넘어가면 더 이상 50에서 60 정도 10포인트 정도 슈팅 가능성 넘어가는 순간 하방은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050이 넘지 않는다면, 종지상으로 종가상으로 넘지만 않는다면 상방 종료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필요도 합니다. 뭐 제 얘기를 들으면서 4천 5천 얘기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또 쓸데없는 소리 하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주위에서 나쁠 건 없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주위에서 절대 나쁠 게 없어요. 주위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접근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방으로 이익 많이 나신 분 입장은 더 그렇죠. 내 돈을 지켜야 되니까. 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 종목들 보시면요, 정말 SK 관련 종목, 오늘 SK하고 SK이노베이션이요 주가 떼였어요. SK에서. 그 다음에 오늘 뭐가 갔죠? 증권주들이 또 띄웁니다. 증권주들이. 와,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순환매로 주가를 받쳤는데 오늘은 받쳤는데 실패한 거죠. 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시면 오늘 제가 얼마 전에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다 샀는데 오늘 3,200만 샀어요. 개인만 샀습니다. 다 패대기 쳤습니다.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개미는 이제 진짜 개미일 것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이 뭔지도 모르는 진짜 개미일 수도 있다. 진짜 이 시장을 이끌어갔던 가짜 개미들은 슬금슬금 나가고 있고 진짜 개미들이 거기에 딸려가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저께 5천원 갑자기 버렸던 것도 좀 찝찝하고요. 오늘 2조나 받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올리지 못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차이입니다. 특히 시장 투자가들이 2시 반 넘어서부터 기대했는데 그때부터 움직이다 그냥 갑자기 뒤로 떼빠꾸 치면서 더 받게 만들었어요. 이거 굉장히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익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올라온 거에 대한 저항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지만 전제 조건을 깔았습니다. 3050 돌파한다면 일단 이 말은 없었던 겁니다. 근데 만약 돌파하지 못하고 버틴다면 그 자리 여기서 하방 한번 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익 나신 분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 돈 지키면서 매매 꼭 하셔서 시장에서 혹시라도 문제등 많이 상승해서 한번 누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 있을 때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매매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